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여기 파트는 이제 무슨 파트 들어가게? 여기는 이제 화학 파트 들어가. 그래서 그 주기율표랑 어쩌고저쩌고 이제 외워야 되네. 어쩌네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뭐, 네. 그래도 많이 조금 내용이 줄어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부터는 이제 원소의 주기성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하는 거는 약간 기초 다지기니까, 조금 그러려니 합시다. 자, 일단 원소와 원자. 영어가 달라. 원소는 엘리먼트고 원자는 아톰이거든. 자, 차이는 뭘까나? 자, 원소의 정의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 자, 거기 괄호하고 쓰십시다. 종류의 개념이에요. 물질을 이루는 게 무엇인가? 얘는 종류의 개념이에요. 종류. 얘는 종류의 개념이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화학적으로는 분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이 원소가 아닌 이유가 물은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소는 요렇게. 자, 그 원자는 뭐야, 원자?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입자. 그러면 뭐 차이가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원자의 종류가 원소가 되는 건데, 이거는 그 알갱이 개념이기 때문에 개수의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셀 수 있어요. 근데 종류는 셀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선생님이 오늘 뭐 먹었지? 잠깐만. 아니, 과일로 가자. 자, 선생님이 과일과 그러니까 귤과 사과를 갖고 있어. 자, 그러면 선생님 말하는 귤과 사과는 종류의 개념이야? 알갱이의 개념이야? 내가 귤과 사과를 갖고 있어. 그 종류 개념이지. 그 원소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오늘 귤 5개를 먹었어. 이때 귤은? 셋지. 이거는 뭐의 개념이게? 원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원자의 종류가 원소다. 그렇게 이제 조금 따져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자. 자, 분자는 몰큘이네. 분자는. 자, 얘는 뭐의 성질을 가진 입자?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입자. 요거는 뭐라고 한다? 분자라고 하고요. 보통 원자가 몇 개 이상 모이면 분자가 되게? 2개 이상일 것 같죠? 1개 이상입니다. 자, 예를 들면 모이스. 예를 들면 O2, O3. 자, 둘 다 공통점은 뭐로 되어 있다는 거? 산소로 되어 있죠. 그러면 요때 산소는 종류의 개념이니까 원소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산소 분자라고 해요. 이유는 산소의 성질이 있으니까. 참고로 얘는 뭐라고 할까? 얘는 오존 분자라고 해요. 뭐의 성질이 있으니까? 오존의 성질이 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산소 원자가 2개가 붙어 있을 때는 산소 기체의 성질이 있어. 근데 만약에 얘가 산소가 떨어져서 원자로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면 뭐의 성질이 없다? 산소의 성질이 없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같은 종류의 원소로 돼 있어도 물질은 같을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요건 조금 조심해야 돼. 그래서 얘는 약간 단어로 치면 알파벳의 개념이야. 그래서 여기서 약간 조금 더 나가면,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건 물체를 이루는 재료와 성분이 되는 거를 물질이라고 하고, 물질은 2종류로 나눈다는 거지. 자, 무슨 물질이랑 호돈소 물질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뭐가 존재하냐면 화합물이 존재하지. 자, 그래서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의 차이는 얘는 몇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다는 거?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고, 이 친구는 몇 종류 이상? 2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호돈소 물질이게 화합물이게? 호돈소 물질이 되는 거야. 왜냐면 몇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화합물은 2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지만, 자, 이 친구는 뭐와는 다른 성질을 가진다. 성분 원소와는 다른 성질을 가지죠. 그래서 호돈소 물질의 예로 뭐 금도 있고 은도 있고 이제 있지만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 흑연이랑 예를 들면 금강석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 자, 흑연과 금강석의 공통점은 뭐지? 둘 다 탄소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열되는 순서라던가 결합되는 원리가 조금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배열 순서랑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같은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어도 어떤 물질일 수 있다? 다른 물질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로 쉬운 거를 뭘 들까? 아, 걔로 가자. 물이랑 과산화수소. 자, 물은 어떻게 표기하니? H2로 쓰지.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H2O2거든? 여기까지는 중학교에서도 했지. 그럼 얘는 산소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수소도 아니죠? 얘도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야? 산소도 아니고 수소도 아니죠. 그래서 일단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원소와 화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한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으면 호돈소 물질,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으면 뭐라고 한다?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게. 호돈소 물질이 많을까? 화합물이 많을까? 뭐가 훨씬 많게? 화합물이 훨씬 많지. 그래서 이게 원소는 이제 하겠지만 원소는 한 110여 종 있어요. 참고로 주기율표에는 원소가 118종이거든요. 근데 화합물은 종류가 뭐 몇십만 가지, 몇백만 가지 되지.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신소재라고 하는 건 다 화합물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을 뭐라고 한다? 이제 원소라고 해서 어쨌든 이제 110여 종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걸 이제 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로 돼 있다? 원소로 돼 있죠, 뭐. 여러분은 그래서 이제 원소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외울 게 되게 디테일하게 외울 게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한데, 일단 여러분 세 개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건 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산소, 세 번째가 규소야. 자, 그 다음에 지각이다. 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선생님이 1학년 때는 오시알테 카나크마 이렇게 외웠거든? 니네 때는 아마 산규, 알철, 칼나, 칼마로 외웠을걸? 그래, 아니었다. 자, 그래서 제일 많은 거 무엇과 무엇? 산소가 많고요. 뭐가 두 번째로 많다? 규소가 두 번째로 많고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많고. 근데 필요 없어. 산소, 규소만 외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생명체. 참고로 얘는 개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비율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물이 제일 많아.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산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게 수소일 것 같지만 실제로 탄소도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탄소가 많습니다. 요렇게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됐어? 이거는 뒷단에서도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거거든? 어쨌든 여러분은 뭐로 되어 있다? 이제 원소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연금술사라던가 이제 화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새로운 원소를 발견하는 게 이제 그 사람들 업이었지. 그래서 뭘 만들고 싶었냐면 금을 만들고 싶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때 금을 만드셨으면 지금 금값이 엄청 비싸진 않았을 텐데. 금 너무 비싸. 금 너무 비싸. 와, 진짜 금은 너무 비싸. 그래서 나중에 결혼할 때 됐어요. 자, 됐고. 자, 그래서 이제 원소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금속 원소, 비금속 원소 하지 말고 일단 주기율표 먼저 할게. 일단 원소를 이렇게 과학자들이 찾다 보니까 이 원소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를 이제 규칙적으로 찾을 수가 있었어. 그래서 이게 원소가 가지는 그런 규칙적인 성질이 일정한 원소마다 나타난다고 해서 이 원소 가진 규칙적인 성질을 뭐라고 하게? 그거를 주기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으로 비슷한 성질을 가진 원소가 나타난다? 그걸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고 한다? 주기율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주기율을 발견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주기율 발견이 되게 중요한데 요새 교육과정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서 일단 어쨌든 과학자들이 이제 주기율을 이제 발견하려고 했고 요거를 지금 표로 나타낸 거를 뭐라고 한다? 주기율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 관해서는 두 사람 정도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가 쓰는 주기율표는 모즐리 씨 거를 쓰고 계시거든요. 자, 멘델레예프, 이제 모즐리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 멘델레예프는 옛날 아저씨고 이분은 그때 당시에 발견된 원소가 63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63종의 원소를 뭐의 순으로 배열을 했냐면 원자량 순으로 배열했어요. 원자량. 자, 원자량을 지난번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 따위 나지 않지만,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해. 그래서 이게 약간 중등 과정에서 살짝 나오긴 하는데 기준은 탄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탄소를 12로 잡으면 수소는 약 얼마? 1이고 그 다음에 산소는 16, 뭐 예를 들면 질소는 뭐 14 요렇게 되는 게 이제 원자량이거든. 예를 들면 혹시 기억하니? 물을 이루는 수소, 산소 질량도 혹시 기억해? 너네 그거 안 했어? 1대8 떼고 안 했어? 네, 그렇습니다. 자, 1대8 떼고.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나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얘를 물을 H2로 쓰잖아. 자, 뭐 2개에 수소 2개에 산소 하나인데 이 친구 질량으로 따지면 얘는 하나 16, 얘는 하나 1. 자, 그럼 질량비 몇 대 몇 대게? 1대8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자들의 상대적 질량을 나타낸 거를 우리가 이제 원자량이라고 해요. 질량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나열을 했냐면 원자들을 나열을 이렇게 하는데 이쪽이 가벼운 쪽, 이쪽이 무슨 쪽? 무거운 쪽으로 나열한 거야. 원자량 순으로 이제 나열을 하는데 이쪽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원자를 이제 배열을 하는데 이 원자가 얘랑 성질이 비슷해? 그러면은 여기다 두는 거야. 그래서 또 그러면 그 다음 원자는 얘랑 성질이 비슷해. 근데 그 다음 원자를 나열하다 보니까 얘가 아니라 얘랑 비슷해. 그럼 여기는 비워두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이제 배치를 계속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같은 세로줄에 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비슷한 친구? 화학적 성질 비슷한 애가 나타나는 거야. 다시 가벼운 쪽에서 무슨 쪽으로? 무거운 쪽으로 나열을 하는데 최대한 성질이 비슷한 애들은 같은 뭐로 오게 했다?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63종을 배열하다가 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는 빈 공간을 두는 거야. 그러면 이 빈 공간에 있는 거는 어긋나는 게 아니라 얘는 아직은 발견이 안 된 애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발견이 안 됐지만 이 친구는 위에 친구랑 아래 친구랑 성질이 비슷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하셔서 이 멘델레예프는 이제 발견 안 된 그 원자들을 발견해 엄청 기여를 하셨는데 요새 쓰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순서대로 나열한다 보니까 어긋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네온이랑 나트륨이었는지 플로린이랑 뭐 네온이었는지 요쪽에서 조금 어긋나는 애가 있어서 요새는 요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쓰지 않고 이 모즐리가 쓰는 방법을 이제 쓰는데 모즐리가 기준이 달라. 좋죠? 모즐리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했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원자 번호 한번 했는데 기억 안 나지? 자, 원자 번호 이꼴 자, 뭐의 종류를 결정한다? 원자 종류를 결정하고 자, 이거는 뭐에 결정된다? 양성자 수예요. 자, 그래서 양성자 1개면 수소, 2개면 헬륨, 3번이면 리튬 이런 식으로. 기준이 조금 바뀐 거야. 예전에는 질량 순으로 배열했는데 요새는 이제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해서 지금 똑같아. 원자들을 배열을 하는데 자, 어디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뭐의 번호 증가? 원자 번호는 이제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의 원자를 세로축의 원자를 배열을 하는 세로줄에 배열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같은 세로줄에 온 친구들은 뭐가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수를 배열하는데 같은. 그래서 우리가 이 모즐리의 주기율표에서 자 결론은 이제 가로줄은 결국은 몇 줄이 있냐면 7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줄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주기라고 해. 그래서 몇에서 몇 주기? 1에서 7주기가 있어요. 1에서 7주기. 1에서 7주기가 있고, 요렇게 세로줄 있지? 이거 근데 중학교에서 한 학교도 있긴 있을 텐데. 자, 세로줄은 뭐가 있냐면 족. 여기서 내 욕하는 게 아니야. 뭐 족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욕이 아니야. 세로줄은 이제 족이고 몇에서 몇 족까지 있냐면 1에서 18족까지 있어요. 핵심은 같은 종에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동족원소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같은 족에 있는 동족원소, 같은 족 원소는 반드시 뭐의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요렇게 이제 따지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이제 주기는 가로줄, 족은 세로줄, 가로줄은 1에서 7주기, 그 다음에 족은 어디에서 어디족? 1에서 이제 18족. 됐니? 그래서 그렇게 지금 나열한 게 몇 쪽에 있어? 이제 47쪽에 보시면 쫙 나열돼 있지? 와, 이거 다 외울 거니? 제발 이거 다 외우지 마. 선생님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세 부류가 있어. 첫 번째, 원주율 외우는 사람. 아니 진짜 이때니까 3.14, 1592까지 하면 되지. 뭐 뒤에 어쩌고저쩌고 그 순화하지 않은 무한수를 못 알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하철역 외우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기율표 끝까지 외우는 애들이 있어. 그 용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기율표는 뭐 하실 필요는 없음.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1에서 20번까지 외우셔야 돼요. 다시 몇 번에서 몇 번까지는 외워야 된다? 1에서 20번까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외우셔야 되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1번 나트륨 4주기 1족 그렇게까지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주기 14족 주소 14번 그렇게까지 외워야 돼. 와우, 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까지 못 외우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게? 시험 보기 전에 쓰면 되지. 오케이? 시험 보기 전에 쓰는 거야. 써놓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그 남학교들은 요런 암기 테스트를 안 보는데 여학교들은 학교에서 지정해서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뭐 3주기 18쪽, 아르곤, 뭐 2주기 16쪽, 산소 뭐 이런 식으로 있지.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조금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당연히 20번까지 외우게는 시키긴 할 건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됨? 써놓고 가시든지 보고 푸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방학 동안의 핵심은 그냥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지금 암기를 철저히 하는 건 아니야. 너네 어제 밥 먹은 거 생각 안 나잖아. 그치? 나는 지금 오늘 내가 뭐 먹었는지 생각이 안 나거든.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이해하고 지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몇 번까지는 외우자? 20번까지 외우자. 근데 20번까지 외울 수 있는데 17쪽에 4개까지는 또 외우긴 해야 돼.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주기율표에서 할 때 자, 맨 처음 해야 되는 게 있어. 다시 주기율표를 보자마자 반드시 맨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금속 원소와 자, 비금속 원소를 구별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주기율표 보시자마자 맨 처음에 할 일은 뭐?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부터 나누는 거야. 그거부터 해야 돼. 자, 일단 예를 들면 자, 갑니다. 자, 요거 금속 비금속. 요거 비금속. 자, 요거는 이건 금속이지. 이건 금속이지. 금속. 자, 그럼 요거는 요거. 요건 비금속. 요거는 이거는 가라 같아요. 요 비금 플라스틱 같아요. 플라스틱인데 그냥 씌운 것 같거든요. 금속일 수도 있고 비금속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금속이라고 치자. 금속은 약간 뭐가 나? 빛이 나지. 비금속은 빛이 안 나지. 그래서 일단 금속과 비금속의 가장 첫 번째 큰 특징은 금속은 특유의 무엇이 있다? 특유의 광택이 있어요. 자, 비금속은 광택이 없어요. 그리고 금속은 약간 모모륨, 모모슘 어쩌게 이렇게 나타나는데 헬륨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은 또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친구는 열을 되게 잘 전달해. 자, 열을 잘 전달하는 특징을 뭐라고 한다? 열 전도성. 자,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면 열 전도
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전류를 잘 흐르는 성질은 뭐라고 하게? 전기, 전도성. 자,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성질을 숫자로 나타내는 거 뭐라고 한다? 전기, 전도, 도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금속의 가장 큰 특징은 열 전도도랑 전기 전도도가 커서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숙제 튀김을 은젓가락으로 해보세요. 미친 거예요. 자, 튀김은 뭘로 해야 돼? 너네 관심이 없구나. 나무젓가락으로 해야지. 야, 너네 금속으로 튀김하면 손 어떻게 되게? 딘다. 이런. 뜨거운 거는 나무젓가락이나 무슨 젓가락 써? 플라스틱 쓰잖아. 금속 쓰면 큰일 나. 그래. 그래서 열 크고요. 그 다음 비금속 원소는 얘는 열 전도도랑 전기 전도도가 작아. 단, 거기 조심. 예외가 있어. 자, 예외가 있으려나? 체크. 흑연. 흑연 조심해. 흑연 조심해. 조심할 거는 흑연과 금강석을 헷갈리면 안 돼. 금강석은 전류가 안 흘러요. 흑연은 잘 흘러요. 그 다음에 금강석은 열이 잘 안 흐르지만 흑연은 전류가 되게 열도 되게 잘 전달되거든. 그래서 혹시 그 샤프심이죠, 샤프심. 샤프심을 이렇게 막 빼. 그 다음에 건전지에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하면 샤프심 어떻게 되게? 빨개진다. 옛날에 핸드폰 배터리가 탈착형이었. 너네 핸드폰 배터리 탈착형으로 된 거 써본 적 한 번도 없지? 그래, 좋겠다. 나 이거 어리구나. 그래서 흑연은 예외. 조심할 건 누구나 헷갈리지 말 것. 절대 뭐랑 헷갈리지 말 것. 금강석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금강석은 열전도도 전기전도성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금속원소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힘을 가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금속원소 이렇게 땅 치면 얇게 펴져. 자, 그거를 무슨 성이라고 하냐면 펴짐성이라고 한다. 옛날 말로는 전성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금속 이렇게 쫙 길게 이렇게 당기면 끊어지니 늘어나니? 늘어나거든? 금속 이런. 예를 들면 이게 철 같은 거 이렇게 당기면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그걸 우리가 옛날에는 이제 뽑힘성이라고, 요새는 뽑힘성이라고 하고 연성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힘을 가했을 때 펴지거나 길게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근데 이제 비금속 원소들 같은 경우에는 얘는 힘을 가했을 때 그냥 어떻게 돼버리느냐? 부서지는데 여러분 휴대폰 잘 생각해봐. 휴대폰에 그 비금속 부분이 유리잖아. 유리는 힘을 받으면 어떻게 돼? 깨지지. 근데 금속 부분은 어떻게 돼? 휘지. 그게 조금 달라. 그래서 이제 휘거나 이제 그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온. 우리가 이제 보통 실온이나 상온이라고 하면 20에서 이제 25도씨가 되는데 금속 원소는 대부분 실온에서 고체예요. 단 거기 예외 체크. 자, 예외 체크. 누구 예외냐면 수은이요. 참고로 수은은 80번입니다. 자, 참고로 수은은 몇 번? 80번. 그 다음에 비금속 친구들은 황고체, 그 다음에 수소 기체, 산소 기체, 플로린 기체, 염소 기체, 그 다음에 인 고체일 확률이 높아. 그 다음에 탄소 고체 등등등등등등 있거든. 이 친구들은 보통 고체이거나 혹은 무슨 상태? 기체 상태인데 여기도 예외가 계셔. 누구냐면 브로민. 35번입니다. 브로민만 액체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금속 원소에 그러면 예를 들게요 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게 예가 있을까? 뭐 철이라던가 내가 사랑하는 금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구리라던가 요런 건 이제 금속이 되는 거고 이제 비금속은 뭐 수소라던가 그 다음에 뭐 흑연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황이라던가 뭐 요런 거는 이제 비금속이 이제 들어가지. 그래서 약간 요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어. 그래서 그럼 이게 주기율표에서는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주기율표에서 이제 위치를 보실 건데 이 지금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왼쪽이나 어디에 계신다? 가운데 계세요. 다시 주기율표는 금속 원소는 주기율표에서 어디나 어디? 왼쪽이나 가운데 있어. 자, 비금속 원소는 주로 어디에 쏠려 있게? 얘는 오른쪽에 쏠려 있어요. 됐어? 오른쪽에 쏠려 있어. 그리고
뒤에서 확인할 거지만, 이제 여기서 약간 선행을 해온 친구들이 조금 유리한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근데 거기서 1등급 차이가 나진 않으니까 포기할 건 아니지만, 중3이나 중2 때 이제 이온을 배우지? 주로 이제 전자를 잃으면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되거든? 금속원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기 쉬운 친구가 많아. 자, 그래서 금속원소는 주로 무슨 이온이 되냐면 양이온이 된다. 약간 다음 주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읽기 양이온. 자, 그 다음에 비금속원소는 전자를 뭐 하기 쉽게? 얻기가 쉽거든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은 무슨 이온이 될까? 음이온이 되기가 쉬운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예외가 있어요. 자, 예외가 있는데 이거는 이따 주기표 보고 할게요. 18족 조심하셔야 돼요. 18족 친구를 되게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일단 주기표를 보시고서 여러분 맨 처음에 하실 일은 첫 번째 무엇과 무엇을 나눌 것? 금속이랑 비금속부터 나눠줘야 돼. 다시 우리가 주기표 볼 때 반드시 첫 번째 나눠야 되는 거 무엇과 무엇? 금속과 비금속부터 나눠야 돼. 왜냐면 문제에서 그렇게 물어보기 때문이거든. 그거를 감안을 하셔서 47쪽에 이제 현대 주기표를 보십시오. 자, 거기서 현대 주기표 보시면 여러 번 책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노랗게 되어 있는 게 다 뭐게? 금속이야. 노랗게 되어 있는 게 다 금속. 지금 어디에 분포되어 있니? 왼쪽이랑 가운데 분포되어 있지? 참고로 그래서 체크하실 게, 자, 1주기 1족 찾아. 자, 1주기 1족 체크. 누구니? 수소 조심해. 오케이? 수소는 어디에 있지만? 왼쪽에 있지만 얘는 비금속이야. 조심해. 진짜 조심해. 됐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빠르게 얘기합시오. 14, 15, 16, 17, 18. 18쪽을 쫙 오시면 연두색으로 단 부분이 다 뭐가 되게? 다 비금속인 거 보이세요? 자, 거기서 이제 다 비금속인데 지금 중간에 보시면 거기 이제 체크는 하지 마시고 색깔로 보시는데 거기 6번에 붕소, 그 다음에 14번에 규소, 그 다음에 31번에 저마늄, 33번에 비소, 그 다음에 밑에 51번 안티모니 템, 얘네들의 색깔이 조금 미묘하게 다르지. 이 친구들은 뭐라고 하냐면 걔를 뭐라고 하느냐? 준금속이라 해. 준금속. 자, 다시 거기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제 붕소, 규소, 저마늄, 그 다음에 비소 이렇게 보이는 친구들 있지. 얘네 준금속이라고 해서 준금속은 비금속에 가깝긴 한데 이런 경우를 준금속이라고 해요. 열전도도나 전기전도도가 이제 금속이나 뭐의 중간이거나 비금속의 중간이거나 아니면 금속이랑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는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준금속이라고 한다. 다시 준금속은 성질이 금속과 뭐의 중간이거나 비금속의 중간이거나 혹은 금속과 비금속의 성질을 모두 가지면 준금속이라고 하시는데 선생님이 몇 번까지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20번까지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기에 준금속은 딱 두 놈 들어가요. 누구? 붕소랑 6번에 붕소, 그 다음에 14번에 누구? 14번에 규소 조심해야 돼. 붕소랑 규소 조심해야 돼. 왜냐면 어차피 표는 몇 번까지밖에 안 나오거든? 20번까지밖에 안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붕소랑 규소는 조금 나눠줘야 돼. 거기까지 되었는가? 자, 그 다음에 체크. 자, 35번. 자, 35번 쫙 찾아봐. 35번 찾았니? 자, 그 친구만 빨간색으로 돼 있지 않아, 이름이? 왜 그러게? 액체라서. 자, 그 다음에 80번 찾아봐. 80번에 수은 보면 이 친구도 빨간색으로 돼 있죠? 자, 왜 그럴게? 액체라서. 자, 그래서 액체라서. 그래서 지금
족에서 12족까지는 얘네들은 우리가 이제 안 다룹니다. 전이금속이라고 해서 얘네들 안 다루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주기, 7주기 잠깐 보시면 6주기, 7주기에 57에서 71번의 란타넘족이랑 89에서 100선 악티늄족 보이시죠? 얘는 이제 밑으로 빼놓은 이유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친구들을 주기율표에 넣으면 얘가 가로로 너무 길어져서 밑으로 뺐는데 이 뭐 뉴스를 보시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그 6주기의 란타넘족을 우리가 히토류라고 해요. 히토류라고 들어본 적 없니? 알았어. 넌 뉴스를 안 보는구나. 그 중국에서 맨날 뭐 히토류가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요게 이제 히토류야. 중요하진 않아. 그 다음에 이건 정말 중요하지 않은데 거기 니호늄, 모스코뷴이냐? 그 다음에 테니스 오가네손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안 칠해져 있지. 얘네들은 아직은 성질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지 않더라. 그래서 몇 쪽에서 몇 쪽까지는 기억해라. 몇 번에서 몇 번까지는 기억해라. 1에서 20번까지는 기억해라. 그래서 구도 좀 낮았네. 뒤로. 자, 그래서 여기 이 고등학교 생활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치? 자, 그래서 아니야, 밑에 거는 아직 보지 마. 일단 어디 거만. 자, 위에 몇 번까지, 뭐까지만 본다. 주기율표 보십시오. 몇 번까지 잘라놨죠? 자, 20번까지 잘라놨는데 그 여러분 거랑 비교해보세요. 빈칸으로 된 거 마시고 채워진 거 있어요. 채워진 거 있어. 그 내 앞뒤로 돼 있을걸? 앞에 채워진 거 있지? 자, 거기서 자, 지금 족 조심해야 돼, 얘들아. 발음 이상해. 족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족이 몇 쪽에서 몇 쪽까지로 돼 있어? 1쪽에서 18쪽인데 몇 쪽에서 몇 쪽까지가 비어있니? 3쪽에서 12쪽까지 비어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일부러 비운 게 아니라 거기 주기율표를 한번 비교해봐. 지금 2주기, 3주기에 2주기, 3주기에 보면 뭐랑 뭐가 없어? 이런 2주기, 3주기 보시면 3쪽에서 몇 쪽까지가 없어? 12쪽까지 없는 거 보이니? 그래서 가운데를 조금 비워놓고 이제 붙인 거라서 여기서 이제 없고, 그래서 여기 문제 푸실 때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랑 뭐부터 구별하라고? 금속이랑 비밀. 그래서 일단 여기서 족이 13, 14, 15, 16, 17, 18인 거 조심하시고 여러분 문제 풀자마자 일단 어디서 끊어야 되게? 요렇게 끊어야 돼. 자, 요렇게 끊는 기준이 뭘까? 한번 비교해봐. 요쪽이 뭐가 되게? 얘가 금속이야. 됐어? 저거 금속인 거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랑 이 친구 얘네들은 준금속.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가 비금속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비금속이긴 한데 비금속이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기율표 보시면 뭐가 훨씬 많아요? 금속이 훨씬 많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 때 뭐부터 구별해 주셔야 된다? 금속이랑 비금속부터 비슷해. 구별해 줘야 돼. 그래서 지금 가로는 주기, 세로는 족. 그래서 왜 자꾸 그거를 강조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냐면 잠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겠는데 53쪽 와봐. 자, 53쪽에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하겠는데 53쪽에 3번 보세요. 그냥 요렇게만 나온다고요. 오케이? 요렇게만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뭐부터 찾아야 돼, 지금? 금속, 비금속 나눠야겠지? 어디서 끊을래? 이 대에서 끊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그냥 한 김에 자, A랑 B랑 D랑 E랑 금속이야? 자, 아까 선생님 누구 조심하라고 했지? 이거 수소 조심하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가 금속이기 때문에 지금 B랑 D랑 E는 금속이지만 A는 비금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부터 자르셔? 금속이랑 비금속부터 잘라야 돼. 그러면 기억은 금속 맞지? 그 다음에 니은은 뭐가 맞아? 비금속 맞지?
자, B랑 E는 가로줄이 똑같아? 세로줄이 똑같아? 세로줄이 똑같지? 아까 주기율표 나열할 때 뭐부터 찾으라고 했어요? 같은 세로줄을 의미가 있지? 같은 세로줄은 뭐가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다? 4번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주기율표를 몇 번까지 외우는 거 엄청 중요하지만 20번까지 외우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 여러분 주기율표 보시면 뭐랑 뭐부터 나누셔야 돼? 금속이랑 비금속부터 나눠야 돼. 여기부터가 시작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제 주로 다루는 부분은 이제 조금 쉬었다가 넥스트 타임에 할 건데, 자,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요렇게가 중요해요. 첫 번째, 1쪽의 이 친구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친구들을 뭐라고 하냐면 알칼리 금속이라고 그래요. 아, 얘는 몇 쪽으로 그냥 바로 가시냐면 48쪽으로 와보세요. 자,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이 되어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1쪽의 요노마들 엄청 중요해. 됐어? 자, 그 다음에 몇 쪽이 중요하냐면 17쪽의 요노마들. 그래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하느냐? 할로젠이라고 하거든? 할로젠. 그래서 플로린, 염소, 35번 브로민, 아이오딘까지. 요렇게는 외워줘야 돼. 됐어? 그 전체 주기율표 보시면 밑에 브로민, 아이오딘이 있을 거예요. 브로민, 아이오딘 있는 거 보이니? FCl, 브로민, 아이오딘. 됐어? 그 다음에 아마 오늘 여기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여기 18쪽. 18쪽에 헬륨, 네온, 아르곤을 뭐라고 하게? 얘네들을 비활성 기체라 하래. 저렇게를 뭐라고 한다? 이제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지금 일단 주기율표에서 1번에서 20번까지 외워. 그 다음에 뭐랑 뭐 잘라? 금속이랑 비금속 분류해. 그 다음에 알칼리 금속, 할로젠, 비활성 기체. 요렇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 되었는가? 그래서 주기율표는 다음 시간까지는 외우시면 됨. 그래서 보통은 몇 개씩 잘라서 외우게? 4개씩 자르거든요. 수엘립에 붕탄 질산, 그 다음에 플레나마, 그 다음에 알규인랑 염화칼칼 그렇게 해서 보통 4개씩 자르는데 이게 나름의 외우는 방법들이 다 있긴 있더라고요. 저는 실은 가로로 안 외우고 세로로 외워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때는 벌써 몇 년 전에 우리 나는 이렇게 외웠거든. 니네카 비러마블차 발로찬이 시시하다 니네폰이 오시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유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아직도 몇 개 기억하는 게 있어. 그래서 있는데 일단 번호를 외워야 되니까 몇 개씩 자를 것? 4개씩 자르시는데 선생님의 주의사항이 2가지가 있어요. 2가지. 특히 남정네들 조심해라. 남정네들 조심해라. 알루미늄이 이거 I야 L이야? 이거 L이다. AI 아니야.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라인. 그리고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이야? 이거 봐. 알루미늄이야. 알루미늄 아니야. 알루미늄이야. 조심해. 이름 틀리면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 이름이 이은주인데 이은자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틀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C에도 CI가 아니라 뭐게요? CL이고요. 특히 여기 카카 조심해. 누구게? 칼륨, 칼슘이다. 칼륨, 칼슘. 그래서 여기 플로린. 그리고 제일 못 외운 애가 여기 인황 되게 못 외워. 인황 되게 못 외워. 어쨌든 간에 숙제는 보고 해도 괜찮으니까 일단 뒤에 보시면 빈칸이 있을 거예요. 빈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까지는 암기시험을 볼 거고요. 비밀인데 이온식은 아직은 안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식 그냥 갖고 다니세요. 뭔 말인지 알겠지? 일단 주기율표부터 외워. 이온식 만들고 화학식 하는 건 아직은 단계가 아니니까 이렇게. 됐어? 아까 예고했듯이 몇 쪽이 중요하게? 1쪽, 17쪽, 그 다음 몇 쪽? 18쪽이 중요해. 그래서 자, 맨 처음에 이제 1쪽. 자,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알칼리 금속이라 그래요. 자, 알칼리 금속. 자, 그래서 1족, 그 알칼리 금속의 정의는 1족의 어이구, 천사가 날아갔나?
자, 일종의 금속 원소 뭐지? 귀신 나왔나? 자, 일종의 금속 원소. 아유, 졸지 말라고 막 그러나 보네. 자, 그래서 알칼리 금속에 조심. 자, 뭐 제외? 수소 제외 조심해야 돼. 그래서 주기율을 같이 보시면 3개 들어가, 보통 5개 있긴 한데, 여러분 3개 외우세요.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요렇게. 리튬, 나트륨, 칼륨. 한국어로 쓸까? 리튬, 자, 나트륨, 그 다음에 마지막 칼륨. 그래서 밑에 뭐 세슘, 뭐 루비듐 등등등이 있는데 일단 많이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 리튬, 나트륨, 칼륨. 얘네가 같은 세로줄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이제 비슷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자, 일단 이 친구들은 금속이다. 자, 금속이기 때문에 특유의 광택이 있어요. 은백색의 광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은 빼고 다 뭐라고 했지? 얘는 이제 고체라고 했지. 그래서 얘는 일단은 금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온에서 무슨 상태다? 얘는 이제 고체 상태야. 공통적으로 다 요래. 은백색 광택이고 이제 고체 상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단 두 번째는 이 친구는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자, 물보다 밀도가 작으면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뜹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물에 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뭘로 잘릴 수 있다? 칼로 잘릴 수 있어요. 자, 금속 주제에 칼로 썰면 썰립니다. 칼로 잘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뭐하다. 자, 얘가 이제 무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어디 가볼까? 자, 이 친구들은 이제 뒤에서 바로 이제 하겠지만, 이 아이들은 공통적으로, 전자 한 개 잃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자, 전자를 한 개를 잃으면, 자, 양이온이 될까? 음이온이 될까? 양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돼서 얘는 이제 플러스 1에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 개 정도면 되게 잘 읽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친구들은 반응성이 큰데, 자, 여기서 이제 반응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화학 반응이거든? 이게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걸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데, 반응성이 크다는 거는 다른 물질과 이제 반응을 해서 다른 물질을 만드는 성질이 크다는 뜻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반응성이 엄청 크다. 반응성이 커서 첫 번째,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알칼리 금속은 공기 중에 누구랑 결합을 잘하냐? 산소랑 결합을 잘해. 참고로 산소와 결합한 화합물을 무슨 물이라고 하냐면 산화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은 산소랑 결합을 해서 산화물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게 산화물이 되면 금속이 아니야. 오케이? 다시, 산화물이 되면 얘는 뭐가 아니야? 금속이 아니야. 그래서 이 친구는 알칼리 금속은 원래 광택이 무슨 색인데? 은백색인데 얘는 뭐가 없다. 광택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광택이 없이 무슨 색이 되냐면 검은색이 돼요. 원래는 화학식을 쓰고 싶지만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래서 이제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잖아. 그냥 까만색이야. 까만색 덩어리인데 자르면 속에 은백색 광택이 있어.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느냐? 사라져. 얘가 이제 사라지고, 두 번째, 이거는 꽤 중요하니까 별표 할게요. 자, 알칼리 금속이 물에 집어넣어. 그러면 얘네가 이제 불꽃을 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서 물이랑 반응을 해. 자, 거기서 체크. 무슨 기체가 발생하느냐? 수소 기체 발생한다. 외워야 돼. 다시, 이 친구가 물에 녹으면 무슨 기체가 된다? 얘는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남은 용액은 무슨 용액이 되냐면 염기성 용액이 돼요. 참고로 물에 녹은 염기성을 알칼리성이라고 하거든요. 산염기를 초등학교 때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날 텐데, 예를 들면 염산은 산성, 비눗물은 염기성이야. 그래서 얘는 염기성 용액이 돼.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체크 잘 해놔.
자, 이거 염기성인지 확인하는 용에 초등학교 때 그거 배웠니? 양배추 짓이야? 근데 이제 보통은 리트머스 종이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뭐가 나오냐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나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무색이에요. 무색이 되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반응을 하면 무슨 색으로 바뀌냐?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외우셔야 돼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이제 무색에서 무슨 색으로 바뀐다? 붉은색으로 바뀝니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수소 어떻게 확인하게? 수소는 타는 성질이 있어. 자, 수소는 타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얘는 성냥이 되면 성냥불이 뭐하고 터지게? 성냥불이 퍽하고 터집니다. 그래서 성냥불을 대면 이제 퍽하고 터져요. 그러면 문제는 공기 중에 수증기도 있고 공기 중에 산소도 되게 많잖아. 그러면 이 친구들은 보관을 꺼내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얘를 보통 꺼내놓으면 색깔이 바뀌어버려. 그래서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어디에 보관하냐면 석유나 우리가 이제 파라핀이라고 해서 양초의 재료가 되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서 액체 파라핀에 넣어가지고 파라핀에 보관을 해. 그러니까 수분이랑 뭐랑 닿지 않도록 하는 거게. 수분이랑 산소랑 닿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석유나 이제 액체 파라핀에 이제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합니다. 참고로 반응성은 뭐가 제일 크냐면 부동호 써놓을게요. 써주세요. 반응성은 칼륨이 제일 커요. 칼륨이 반응성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나트륨이 작고 리튬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반응성은 부등호 해놔. 얘는 그래서 이제 부등호 해놔. 그래서 참고로 얘가 지금 주기율표에서 얘가 3번, 11번, 19번이거든? 그래서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그래서 지금 얘가 주기율표에서 어디로 가면 갈수록 아래로 가면 갈수록 원자 번호가 크면 클수록 반응성이 커져. 반응성이 이제 커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얘네들은 같은 족 원소이기 때문에. 이해 갔어? 뭐. 미안해. 얘가 반응성. 그러니까 칼륨이 반응을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누구?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리튬. 구선세요. 잠깐 보시면 50쪽 와봐. 자, 50쪽 왔다 갔다 해서 이제 그렇긴 한데, 자, 이제 50쪽. 자, 50쪽 첫 번째 사진 보세요. 자, 지금 리튬 까맣게 된 거 보이세요? 자, 지금 이걸 뭐로 자르고 있어? 칼로 자르고 있지? 잘려. 근데 이게 까만색인 이유가 원래 검은색이 아니야. 지금 산화물이라서 검은색이야. 얘 지금 산화리 뜨면 검은색이고 단면 자르면 은백색 광택이 있어.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 거 보시면 비커에 물을 넣고 좋죠? 페놀프탈레인 용액. 자, 지금 페놀프탈레인 용액 색깔 무슨 색이죠? 무색인 거 보이시죠? 그래서 거기다 넣은 다음에 이제 리튬. 이제 리튬을 이제 넣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밑에 결과 볼게요. 자, 이제 리튬, 나트륨, 칼륨을 잘랐어. 다 잘라지지. 자, 근데 리튬을 자르니까 광택이 좋죠? 서서히 사라졌어. 자, 나트륨은 어떻게 사라졌어요? 금방 사라져요. 칼륨은 빠르게 사라져요. 자, 누가 산소랑 반응 잘하니? 칼륨이 잘하는 거야. 반응이 크다. 자, 그 다음에 리튬, 나트륨, 칼륨을 물 더하기 페놀프탈레인에 넣었더니 다 무슨 기체 발생? 기체 발생하지? 요 기체가 무슨 기체? 수소기체. 그 기체 수소기체인 거 외워야 돼. 근데 리튬은 어떻게 반응한다고 써있죠? 잘 반응이라고 써있지? 나트륨은 뭐라고 써있어? 격렬하게라고 써있지? 칼륨은 뭐라고 써있어? 매우 격렬하게 써있지? 그래서 표복을 유추가 가능해. 그래서 누가 반응을 제일 격렬하게 한다? 칼륨이 격렬하게. 그 다음에 수용액 색깔 보시면 다 지금 무색에서 무슨 색으로 바뀌었지? 붉은색으로 바뀐 거 보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원소고 다른 성질이지만 이런 식으로 공통적인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얘네들은 주기율표에서 같은 세로줄이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같은 세로줄이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넘어가기 좀 애매하니까 51쪽 한번 풀어볼까? 51쪽 풀고 넘어가자. 자, 가볼까나. 자, 빨리 푸네. 자, 1번. 자, 1번에 OX. 자, 물과 잘 반응하고, 그 다음에 생성된 요수용액은 모른다. 염기성. 그 다음에 3번 고치자. 광택을 주는 건 누구랑 반응해서? 산소. 자, 그 다음에 2번에 3번. 자, 이번에 3번. 지극 고치자. 무슨 기체? 수소 기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3번. 시험에 되게 잘 나오고요. 자, 지금 그래서 칼륨, 나트륨, 리튬인데 일단 반응성 보시면 누가 크구나 딱 보여. 칼륨, 나트륨, 리튬 순서대로 반응성이 작아지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기억, 니은 지금 요거는 공통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셋 다 어떻게 넣어야 돼? 무색에서 붉은색.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물과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는 모두 무슨 기체다? 수소 기체다. 그래서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인 성질이 뭐하구나? 비슷하구나. 이렇게 이제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가 이제 알칼리 금속. 자, 그럼 그 다음 주인공. 자, 이제 그 다음 주인공은 17쪽 누구? 할로젠. 할로젠은 할 말이 많지. 자, 그래서 할로젠의 정의는 자, 17쪽에 무슨 원소다? 얘는 비금속 원소. 당연히 못 따위는 없다. 광택 따위는 없어요. 그래서 할로젠은 4개 기억하십시오. 플로린 9번, 염소 17번, 브로민 35번, 아이오딘 잠깐만 35에 18 더하면 얼마니? 53번인가? 그래서 요렇게 같은 세로줄이야. 주기율표에서 보면 이제 같은 세로줄. 그래서 반응성 이제 이따가 쓰는데 일단 이 친구들은 이제 비금속이야. 당연히 이제 비금속이고 조심할 것은 이 친구들은 이원자 분자로 존재해요. 자, 다시 첫 번째는 이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그냥 모일 뿐이다. 리튬이야. 근데 이 친구들은 몇 개씩 짝을 이루게? 원자 2개가 짝을 이뤄서 요렇게만 붙어서 다녀. 됐어? 그래서 이원자 분자 달라. 그래서 얘는 이원자 분자니까 여러 붙어 있는 거는 숫자로 어떻게 쓰냐면 조그맣게 쓰거든 끝에. 그래서 플로린은 F2. 그러면 Cl은 어떻게 쓸까? Cl2. 그 다음에 브로민은 브로민 2. 얘는 아이오딘 2 이렇게 되는 거야. 요렇게 2개씩 붙어서 2개씩 이제 붙어서 이제 이원자 분자. 약간 저기서 차이가 보이죠? 근데 이원자 분자는 공통점은 같은 족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색깔이 있어. 색깔이 있어. 일단 색깔은 이렇게 갈수록 진해지는데 요게 연노란색. 그 다음에 얘가 황록색. 그 다음에 브로민이 젓갈색. 젓갈색은 그 약간 붉고죽죽한 갈색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젓갈색. 그 다음에 얘는 흑자색인데 흑자색은 그 이제 검보라색 생각하시면 돼요. 영노란색.
황록색, 젓갈색. 그래서 일단 약간 이런 느낌.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됨? 좀 진해지죠? 그래서 특유의 색은 저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상태도 조금 다른데 실온에서 상태가, 자, 이 친구는 기체, 얘도 기체, 그 다음에 얘는 브로민 나왔다. 액체. 아까 주기율표에서 액체인 놈 딱 두 놈 있었지. 수은이랑 브로민. 됐어? 브로민. 자, 그 다음에 얘는 아이오딘은 고체. 참고로 얘 요오드라고도 해요. 아이오딘. 그래서 한국어로 쓸 거 그랬네. 그래서 얘는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됐어? 뭐. 그래. 그래서 외우면 좋긴 한데요. 이거는 문제에서 녹는 점, 끓는 점을 주기도 해. 근데 아까 질문하니까 잘 못하던데. 한 번만 해볼까? 자, 녹는 점, 끓는 점. 자, 0도, 100도. 자, 이 친구는 현재 무슨 상태? 액체 상태야. 왜냐면 현재 몇 도보다 높고 0도보다 높고 몇 도보다 낮으니까 100도보다 낮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잠깐 기억이 조금 안 나긴 하는데 예를 들면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씨면 현재 무슨 상태야? 이미 지금 현재 온도는 끓어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상태? 기체 상태다. 참고로 만약에 녹는 점이 1538도면 그치? 녹기가 아직 안 됐지. 얘는 무슨 상태? 고체. 문제에서 이렇게 녹는 점 끓는 점 주기도 해. 근데 녹는 점 끓는 점 모르겠어. 그럼 외워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분석할 수 있으면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분석을 못하겠어? 그럼 일단은 외워서 맞추는 게 중요해. 어쨌든 기체, 액체, 고체. 됐니?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얘랑 조금 비교를 하자면 얘는 전자를 한 개 잃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는 찍으세요. 한 개 뭐 하는 걸 좋아할 것 같아? 전자 한 개 얻는 걸 좋아해. 자, 그럼 전자 한 개를 얻으면 제가 플러스 1의 양이온이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게? 마이너스 1의 뭐가 되기 좋아한다? 음이온이 되기 좋아해. 자, 전자 한 개를 얻어서 이제 음이온이 되는 걸 좋아해. 여기는 지워도 되지.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걸 좋아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 친구도 한 개 얻는 거 좀 쉽거든요. 뭐가 클까나? 얘도 반응성이 커요. 화학 반응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자, 그래서 이제 반응성이 큰데 지금 이 할로젠 원소가 수소랑 결합한 화합물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할로젠 화수소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냥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수소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물에 녹잖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뭐 됐었다? 염기성 됐었지? 이 녀석을 녹으면 뭐가 되게? 산성이 돼. 됐어? 산성. 참고로 할로젠화수소는 수소랑 할로젠이 결합한 거. 그래서 4개가 있는데 HF, 그 다음에 HCl. 그러면 선생님 여기 뭐 쓸 것 같아? HBr, 그 다음에 HI 이렇게 쓰는데 그럼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할로젠화수소죠. 그러면 얘는 플루오린화수소야. 플루오린화수소. 아이고 길다. 자, 그럼 이 친구는 이름 뭐게? 염화수소. 염화수소 물에 녹이면 염산이다. 염산은 들어보셨죠? 얘는 브로민화수소야. 그럼 이 친구는 아이오딘화수소야.
그래서 할로제나 수소가 이제 물에 녹으면 산성용액.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염화수소가 물에 녹으면 염산이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물에 녹으면 이제 염산이 돼서 염산이 된다. 요게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어. 화학 반응식은 이산 뺄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수소는 어쨌든 금속은 아니지만 몇 쪽 친구? 이쪽 친구지? 수소랑 반응하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얘는 딱 한 개 있는 거 좋아하고 한 개 없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뭐랑 반응 되게 잘하게? 금속과 반응 되게 잘해. 특히 몇 쪽 금속 되게 좋아하냐면 1쪽의 알칼리 금속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조금 한번 쓸게요. 예를 들면 여기 나트륨이 알칼리 금속, 그 다음에 염소는 17쪽. 자, 그럼 뭐가 되게? 나트륨 플러스 염소. 염화 나트륨 되지. 다른 말로 소금. 그래서 반응식 쓸 때 반응식. 자, 나트륨은 분자를 정의할 수 없어. 금속들은 분자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원소기로 표현은 그냥 화학식이라고 그냥 뭐라고 쓰게? 나트륨이라고 쓴다. 염소는 기체로 존재하니까 뭐라고 쓰게? Cl2라고 쓸 거야. 두 개씩 돌아다녀. 자, 그럼 염화나트륨 화학식 어떻게 되게? 오케이, NaCl. 근데 원자의 개수는 바뀌면 안 돼. 그래서 여기가 2죠? 그래서 여기도 앞에 숫자, 개수 맞춰줘야 돼. 얼마 쓸 것 같아, 선생님이? 2인데, 일단 지금 모르겠으면 그날 그려내시고 나중에 연습 한번 합시다. 오케이? 나중에 연습합시다. 어쨌든 핵심은 뭐랑 반응하는 거 엄청 좋아한다? 금속과 반응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나트륨이랑도 반응 잘하지만 리튬이랑도 반응 되게 잘하고 칼륨이랑도 반응 되게 잘해. 그래서 금속과 반응을 되게 잘한다. 그러면 약간 패턴상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아래쪽이거든? 누가 반응성이 제일 클 것 같아? 약간 패턴상 어떨 것 같아? 약간 미묘하게 비슷한 것도 있고 반대도 있지. 얘는 플로린이 제일 커, 반응성이. 그 다음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수다. 누구랑 반대? 어디로 갈수록 반응성이 크다? 얘는 위로 갈수록 반응성이 커요. 이거는 나중에 이유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의 공통점은 뭐가 크다는 거? 반응성이 큰데 어쨌든 17쪽의 할로젠도 같은 세로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무슨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되게 비슷해. 핵심은 같은 세로줄에 있으면 뭐가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같은 세로줄에 있는 녀석들이 이제 반응성이 이제 비슷하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냐? 이거는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랑 관련이 있어. 원자의 전자 배치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하긴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거는 이제 보어라고 하는 사람의 모형을 쓰긴 하는데, 알아두는 게 좋긴 해서, 얘는 몇 쪽 먼저 가시냐면, 52쪽 한번 오세요.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원자의 전자 배치. 자, 그럼 우리 이제 중학교 때의 추억을 가봅시다. 추억 따위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 몰랐는데 이제는 1학년도 시험 본다며. 잘 됐어. 근데 여러분들은 되게 좋았다, 그치? 나 때만 시험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때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시험 봤었어요. 그랬다고요. 근데 선생님 마지막 회에 시험 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떨어진 애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렇긴 하는데 자, 갑시다. 자, 원자의 전자 배치. 자, 일단 예를 들게요. 자, 탄소. 자, 아까 표 드렸죠? 몇 번이지? 6번이야, 6번. 자, 6번. 자, 탄소는 6번. 자, 그리고 양성자 몇 개? 오케이, 잘. 그 다음에 전자는 6개.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오케이. 얘는 이제 전기적으로 이제 중성. 근데 문제는 핵은 하나고 전자는 여러 개잖아. 그래서 보통 쓸 때 핵에다가 어떻게 해? 여기다 플러스 6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충 전자 몇 개 그렸어요?
전자를 이렇게 6개를 그렸죠? 이게 이제 중학교 때의 방식이야. 그러면 이제 고등으로 와서는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가 이제 보어라고 하시는 분의 전자배치를 배우긴 하는데 대학 가서는 거의 쓰진 않지만 전자배치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이 친구는 음전하고 음전한데 마이너스끼리는 붙어 있으려고 하게, 붙어 있지 않으려고 하게? 안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적당히 조금 흩어지는 경향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보어의 원자,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인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어의 원자 모형에 의하면 이제 중심에 뭐가 있는 건 맞다. 원자핵이 있는 거는 맞아. 원자핵이 있는 건 맞는데 문제는 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공간에 펼쳐져 있기는 한데요. 아무 곳에나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위치에만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위치에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거야. 자, 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특정한 위치를 우리가 통합과학에서는 전자 껍질이라고 해요. 자, 근데 참고로 물리에서는 얘를 뭐라고 하냐면 궤도라고 해요. 참고로 화학에서는 뭐라고 하게?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궤도를 뭐라 그래? 오비트. 그래서 궤도야. 그래서 어쨌든 이 특정한 전자 껍질에만 뭐가 있을 수 있다? 전자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어디가 공간이 넓어? 바깥쪽으로 갈수록 공간이 넓죠. 그래서 여기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안쪽 껍질에, 가장 안쪽 껍질은 전자가 줄쳐.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2개. 자, 그러면 두 번째 전자 껍질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자, 참고로 여러분 세 번째 껍질까지 외우세요. 세 번째 껍질에도 대략 몇 개까지? 8개까지 가능해. 여기까지 외우는 게 좋아. 참고로 네 번째는 18개, 다섯 번째 18개, 여섯 번째 32개, 일곱 번째 32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개까지는 필요 없어요.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 8개, 8개까지 붙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보통은 만약에 전자가 활발하지 않은 전자야. 에너지가 적어. 그러면 어느 쪽 궤도에 있냐면 안쪽 궤도에 있어. 왜냐면 원자핵은 무슨 전하게요? 플러스 전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원자핵으로부터 어떤 힘을 받게? 당기려는 힘을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가 부족하면 무슨 궤도에 있다? 안쪽 궤도에 있어요. 그럼 전자가 에너지가 충분하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 어느 쪽 궤도에 있게? 바깥쪽 궤도에 있어. 그래서 이 특정한 궤도에 있는 전자는 그 궤도에 해당하는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하고 그냥 그러려냐고 가쇼. 이거는 어떤 특정 궤도의 전자가 가지는 이제 에너지 값을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하고 핵심은 이 바깥쪽 궤도로 갈수록 에너지 준위는 뭐한다? 증가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가질 수 있어. 근데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건 예를 들면요. 안쪽에 에너지 준위가 1줄이야. 아이고 잠시만.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아니긴 하니까 얘가 1줄 예를 들면 이건 예시다. 여기는 10줄이야. 여기는 예를 들면 16줄이야. 자 그러면 괜찮아. 자 그러면 전자가 여기 있어. 얘는 몇 줄 에너지 가지는 거게? 16줄. 그럼 전자가 여기 있어. 몇 줄 가지는 거게? 10줄 가지는 거야. 그러면 전자가 옮겨가는 게 가능하거든? 몇 줄 받으면? 6줄 받으면 옮겨가는 게 가능하지. 이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흡수 스펙트럼 기억하니? 스펙트럼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6줄을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방출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으로 가려면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지. 그럼 밖에서 에너지를 흡수해 오거든? 이때 나타나는 게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원자마다 에너지 준위 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방출선, 흡수선의 위치가 다른 거거든? 이게 스펙트럼의 비밀이야. 그럼 일단 그건 차치하고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그럼 전자가 에너지가 적어? 그럼 어디부터 채워질까? 안쪽부터 채워져. 그래서 전자가 에너지가 진짜 없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그래요. 바닥. 아, 진짜예요. 진짜 영어로 그라운드 스테이트예요. 바닥에 있고. 그러면 만약에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흥분했지? 무슨 상태라고 하냐면 들뜬 상태라고 그래요. 아, 과학자들은 이름 잘 못 붙여요. 저희 이름 양성자 전자가 뭡니까 이름이? 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핵심은 전자가 에너지가 적잖아? 그럼 어디부터 채워진다? 안쪽부터 채워지는 거야. 자, 그러면 정말 하기 싫지만 할게. 이거 진짜 싫은데. 자, 그 원자 번호 우리 주기율표 보고 5번까지만 하자. 5번까지만. 자, 1번이 수소, 2번이 헬륨, 3번이 리튬, 4번이 베릴륨, 5번이 궁소거든? 그럼 보세요. 자, 그러면 수소는 바닥 상태에는 안쪽부터 채워진다 했지. 그러면 여기 1 플러스에 첫 번째 전자 몇 개? 1개. 됐어? 자, 그러면 헬륨은 가운데서 뭐라고 그릴 것 같아?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 전자 몇 개 그릴 것 같아? 2개. 자, 껍질 몇 개야? 1개지? 1주기야. 주기율표랑 비교해. 자, 그럼 리튬 보세요. 리튬은 지금 가운데 플러스 3이야. 자, 여기 첫 번째 껍질 몇 개까지 들어가? 2개 들어가. 그 다음 껍질에 1개 들어가지? 몇 주기야? 2주기야. 몇 쪽? 1족. 됐어? 그럼 베릴륨은 어떻게 될까? 베릴륨은 플러스 4에 안쪽에 몇 개 들어가?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2개. 몇 주기? 2주기야. 몇 쪽? 2족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2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고 나서 요거를 알고 나서 이제 앞전으로 가봐. 자, 이거를 감안하고서 몇 번에 먼저 보시냐? 49쪽에 표를 한번 봐봐. 내가 이건 다 못 그리겠어요, 얘들아. 이거를 못 그려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동그라미를 몇 개 그리는지 아십니까? 못 그려요. 잠깐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화학 파트를 시험 대비를 하면 암기도 암기지만 문제 많이 풀어야 될 것 같지 않아? 문제 많이 풀어야 돼. 자, 많이 풀어야 되는데, 자, 얘는 그래서 키워놓고 보면은, 자, 지금 봅시다. 자, 수소와 헬륨 볼게요. 자, 수소와 헬륨은 전자가 있는 전자 껍질 몇 개? 바닥 상태야. 제일 에너지 적은 상태 몇 개? 1개인 거 보이지? 자, 그 다음에 리튬부터 네온까지 보세요. 자,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 몇 개? 2개인 거 보여? 그 다음에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 보세요. 채워져 있는 전자 껍질 몇 개? 3개인 거 보이지? 바닥 상태에서. 그래서 실제로 주기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이제 주기라고 하는 거는 무슨 상태일 때? 이제 바닥 상태가 중요한 건 바닥 상태일 때 뭐가 채워진 껍질수?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 요게 주기야. 오케이? 그래서 1주기면 하나, 2주기면 2개, 3주기면 몇 개? 3개. 그럼 4주기면 몇 개 나와야 되게? 4개 나와야 돼. 거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리튬부터 네온까지 봅시다. 자, 리튬부터 네온까지 보시면 지금 전자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까지 보면 지금 여기 바깥에 몇 개 세워져 있는지 세워볼래? 8개 채워져 있지? 그럼 더 채워져, 안 채워져? 안 채워져. 그래서 나트륨부터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바깥에 채워지는 거야. 거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리튬이랑 나트륨의 가장 바깥에 전자 개수 보세요. 몇 개? 1개. 몇 개? 1개. 수소도 참고로 1개. 몇 쪽? 1족. 됐어? 자, 그 다음에 베릴륨, 마그네슘은 2개지? 몇 개?
2족. 그 다음에 13족부터 조심해야 돼. 자, 13족은 보시면 붕소 밖에 3개, 알루미늄 3개인 거 보이니? 13인 거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14족은 탄소 4개, 규소 4개인 거 보이지? 자, 그 다음에 15족 5개, 16족 5개, 17에 5개, 그 다음에 18이 일단 패스. 녹한 거 아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무슨 얘기 했냐면, 알칼리 금속은 전자를 몇 개 잃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한 개 잃는 걸 좋아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왜 좋아할까요? 밖에 몇 개가 있으니까. 한 개가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쪽 보세요. 플로린 밖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채워져 있지? 그 다음에 여기도 밖에 몇 개 채워져 있어? 7개 채워져. 딱 몇 자리 비어 있어? 한 자리 비어 있지 않아? 얘는 그래서 몇 개 얻는 거 좋아한다? 한 개 얻는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여기서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용어 정리를 할게. 용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는 최외곽 전자라고 한다. 그래서 최외곽 전자는 가장 무슨 상태에서? 바닥 상태에서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를 최외곽 전자라 그래. 근데 문제는 이 바깥 껍질에 있는 최외곽 전자는 들락날락하기가 조금 쉽거든? 그러면 그 친구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1쪽이랑 17쪽 결합 되게 잘한다 그랬지? 왜 그러냐면 얘는 몇 개 주는 거 좋아하겠어. 한 개 버리는 거 좋아하고 얘는 몇 개 받는 거 좋아해. 한 개 받는 거 좋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화학 결합을 할 때, 화학 반응을 할 때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가 전자라 그래. 약간 미묘하게 개념이 달라. 이게 동의어로 쓸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쓸 수 있는데 원자가 전자는 뭐에 참여하는 전자냐면 화학 결합에 뭐 하는 전자다?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데 보통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보통 화학 결합에 참여하기 때문에 보통 최외곽 전자수랑 원자가 전자수는 대체로 뭐하다? 자, 대체로 뭐하다? 대체로 같아. 자, 대체로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예외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서 1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원자가 전자가 몇 개? 한 개예요. 자, 그 다음에 2쪽은 원자가 전자가 몇 개? 2개입니다. 자, 몇 쪽부터 조심해라? 13에서 17쪽까지는 조심해야 돼. 왜? 13에서 17쪽 같은 경우에는 1의 자리를 보셔야 돼요. 13쪽이면 원자가 전자가 3개, 14쪽이면 4개, 15쪽이면 5개, 16쪽이면 6개, 17쪽이면 몇 개? 7개. 이렇게 되거든? 자, 그러면 잠깐만. 요게 7개 이렇게 되거든? 자, 그래서 지금 1쪽, 2쪽 같은 경우에는 1쪽에서 17쪽까지는 단 3에서 몇 쪽 빼고 12쪽 빼고 원자가 전자수랑 최외곽 전자수가 어떻다? 같아. 대체로 같은데 이제 문제는 18쪽이야. 아이고. 자, 18쪽에 자, 18쪽에 자, 이 친구 갈게. 자, 얘는 최외곽 전자 몇 개니? 그냥 세면 돼. 2개야. 이 친구는 8개야. 이 친구는 8개지.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전자가 다 채워져 있어서 나는 모자르지도 않고 필요도 없어. 나는 주지도 않고 모아지도 않을 거야. 받지도 않을 거야가 돼. 그러면 얘네들은 굳이 다른 원자한테 빌어서 야 전자 좀 줘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화학 결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18쪽 원소 18쪽은 원자가 전자가 제로야. 체크. 뭐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래서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18쪽 원소는 이름이 뭐라고 했어? 비활성 기체라고 했거든요. 왜 이름이 비활성 기체일까? 얘는 화학 결합을 안 해. 그래서 다시 18쪽 친구들은 전자가 부족하지도 않고 전자가 모아지도 않아. 남지도 않아서 얘네들은 뭐를 하지 않는다. 화학 결합을 안 해요. 나는 그냥 혼자 살래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18쪽 친구들을 뭐라고 한다?
얘네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 자, 자, 일단 여러분 주기는 그러면 뭐를 결정한다? 주기는 전자가 채워진 무슨 껍질수? 전자 껍질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 그럼 족은 뭐를 결정할까? 족은 결국은 뭐의 수를 결정하게? 원자가 전자수가 결정이 돼. 됐어요? 1족은 원자가 전자가 하나, 2족은 몇 개? 2개. 자, 여기서 조심해. 13족은 3개, 14족은 4개. 근데 문제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으면 전자를 주고받는 경향이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은 족의 원소는, 그러니까 같은 세로줄의 원소는 뭐가 똑같다? 원자가 전자수가 같아. 그럼 얘네들은 화학 결합을 하려는 경향이 똑같기 때문에 뭐의 성질이 비슷하다? 화학적 성질이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그림 보시고 파악을 조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 얘기 했었잖아. 주기표를 1에서 20번까지 외우는 거 훌륭한데 몇 주기 몇 쪽까지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딱 나야 되는 거야. 이러면 규소는 2주기 14주기거든? 그럼 딱 하는 순간 껍질 몇 개구나. 2개구나. 14족이니까 원자가 전자가 몇 개겠구나. 4개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다시 14족이니까 원자가 전자 4개겠구나. 그 다음에 2주기니까 전자 껍질수 몇 개겠구나. 2개겠구나가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 예시 더. 얘는 인이 15번이거든요. 인이 15번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선생님이 예스지만 외우는 게 일단 써먹는 게 중요해. 인이 15번인데 얘가 3족이 몇 족이야? 15족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자 껍질수 몇 개구나? 3개구나. 15족이니까 원자가 전자수가 몇 개구나? 5개구나. 이렇게 돼야 돼.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몇 족 아이들 진짜 조심해라. 이 18족은 정말 좀 욕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18족은 조심하실 게 보통은 이제 족의 끝자리로 가시면 되긴 한데 얘는 18인데 원자가 전자가 8이 아니라 몇 개? 0개에다가 특히 헬륨 같은 경우 밖에 몇 개도 아니야. 8개도 아니야. 몇 개다? 2개라는 거지. 그러면 얘가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마다 그러면 왜 일정한 규칙성이 나타나냐? 지금 보시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마다 원자가 전자수가 1씩 증가하는 거 보이세요? 1씩 증가하죠? 그래서 결국은 원자가 전자수가 1씩 증가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화학적인 성질이 비슷한 녀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 주기를 가지는 이유는 이제 원자 번호가 1이 증가할 때마다 원자가 전자수가 주기적으로 뭐하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자들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은 이게 주기표가 되게 중요해. 실은 이거 중학교 때 배웠으면 좋겠어. 중학교 때 배우면 난리 났겠지? 아닌가? 자, 그러면 노가다를 한번 해봅시다. 자, 52쪽. 저는 억울하니까요. 자, 그려봅시다. 자, 52쪽에 동그라미 그려져 있네. 자, 52쪽에 한번 심심참아 그려봐. 거기 Q1. Q1은 한번 그려봐. (52쪽입니다) Q1 한번 그려봐. 자, 여러분 첫 번째 껍질을 몇 개까지 만들어가? 2개. 두 번째 껍질은 몇 개까지? 8개. 세 번째 껍질은 8개. 그거 일단 기억하면 돼. 한번 그려봐. 동그라미 생각보다 힘들걸? 그리기 쉽다. 한번 그려봐. 생각한 것보다 동그라미를 못 그리세요. 진짠데.
오. 민수님 다 했어? 하고 있어. 왜 멍 때리면 아파. 하지마. 멍 때리지 마. 그냥 동그라미는 그러지. 그 마이너스 다 그었어? 미리 얘기 안 해줘서 미안하네. 주기는 껍질수, 원자가 전자수는 바깥에 있는 전자수 세면 돼. 몇 쪽 빼고? 18쪽 빼고. 자, 간다. 자, 일단 수소 어떻게 그려? 한 개, 전자 몇 개? 한 개. 자, 껍질 1주기 1쪽. 됐지? 자, 그러면 산소. 근데 여기는 몇 개? 88. 자, 첫 번째 껍질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6개. 자, 그러면 껍질 몇 개? 2개. 2주기. 자, 원자가 전자수 몇 개? 6개. 참고로 족으로 몇 쪽? 16쪽입니다. 민수님 멍 때리지 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양성자 10개, 10개. 자, 여기 몇 개? 2개. 두 번째 거에 몇 개 그려야 돼? 8개. 조심할 거는 이렇게 채워져 있어. 그러면 8개로 쓰지 마십시오. 몇 개? 0개예요. 최외각 전자는 몇 개가 맞아? 8개가 맞아. 껍데기 2개니까 몇 주기? 2주기 몇 쪽? 18쪽. 됐어?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일단 여기 몇 개? 12. 자, 그럼 여기 2개. 자, 두 번째 껍질 몇 개 그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유, 귀찮다. 자, 그 다음 밖에 몇 개? 2개. 자, 그러면 원자가 전자 몇 개? 2개, 몇 주기? 3주기. 족으로는 몇 쪽? 얘는 2족. 13에서 17. 13에서 17. 자, 여기 몇 개? 17, 17. 아, 너무 싫다. 저는 아르곤 제일 싫어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지? 몇 자리 빈다? 한 자리. 껍데기 3개 몇 주기? 3주기 몇 쪽? 몇? 원자가 전자수? 7개. 그럼 몇 쪽? 17쪽. 그래서 아까 여담으로 아까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서 뭐가 반응성이 제일 컸어? 리튬이 제일 컸어요? 칼륨이 제일 크지 않았나요? 자, 칼륨이 왜 반응성이 제일 크냐면 그거는 어디 보자. 잠깐만,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시면 좋긴 한데 칼륨이 반응성이 제일 크냐면 지금 얘는 전자를 버리려면 플러스에 가까운 게 좋아, 먼 게 좋아? 다시, 요거 전자가 떨어져 나가려면 원자핵에서 가까운 게 좋아, 먼 게 좋아? 먼 게 떨어지기 쉽지 않니? 그래서 요렇게 갈수록 반응성이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17쪽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요? 어느 쪽으로 갈수록 반응성 커지더라? 위로 갈수록 반응성 커졌던 거 기억해? 얘는 몇 자리를 채우냐면 한 자리 채우고 싶어 하거든? 그 원자핵이랑 어떨수록 좋아? 가까울수록 좋아. 그래서 플로린이 제일 반응성이 커. 그렇게도 이제 응용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몇이냐? 빠빠빠빠빠빠. 거기 그 55쪽에 너무 욕심내지 말자. 자, 55쪽에 1번 보시면 자, 이거는 제가 풀 텐데 자, 일단 뭐부터 구별하라 그랬죠? 한번 금속, 비금속부터 나눠주십시오. 아이고, 한숨 쉰다. 자, 금속, 비금속부터 한번 나눠봐. 이거부터 연습해야 돼.
그래도 주기표는 재밌네. 전타임 하다가 니네 하니까 목은 힘든데 괜찮네. 자, 그래서 어떻게까지 금속? 요렇게가 금속이야? 요거 구별할 수 있겠어?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여기서 금속은 누구만? 이만 금속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금속이에요. 그러면 조심할 거는 아까 수소 조심하라 했던 거 기억해? A랑 E는 같은 쪽이니까 화학적 성질 비슷하지. 라고 하면 안 돼. 이유는 얘는 금속이 아닌데 얘는 금속이잖아. 달라. 오케이? 달라. 그래서 조심. 자, 2번에 고치자. A랑 E는 뭐가 같은 건 맞아? 원자과 전자가 같은 건 맞아. 하지만 화학적 성질 비슷하지는 않아. 이유는 A는 뭐이기 때문에? 얘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됐어? 그래서 아까 선생님 뭐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음? 수소 조심하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참고로 B는 누군가? B는 헬륨이죠? 자, 우주에 제일 많은 건 A, 두 번째 많은 건 B. 됐어? 헬륨. 자, 그 다음에 몇 대 몇? 3대 1이지? 자, 그 다음에 D랑 F 17쪽이네. 자, 17쪽의 비금속 원소 뭐라고 하지? 할로젠. 할로젠은 몇 개 결합하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죠? 2개 결합해 있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 이원자 분자 F2, Cl2, Br2, I2. 그러면 디귿은 맞는 거, 3번은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E는 무슨 금속? 알칼리 금속. 자, 알칼리 금속이 물이랑 반응하면 아까 무슨 기체 열라 그랬지? 수소 기체였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는 A2C. 자, A2C. C가 뭐니? C가 8번이거든요. 누구? 산소. 그럼 A2C면 누구게? H2O지? 그러면 인류의 생존에 뭐 하는 게 맞아? 필수적인 게 맞지. 답 몇 번? 답은 2번. 그러니까 주유표 왜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조금 요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2번 잠깐만 2번 풀 건 아니야. 아까 선생님이 녹는 점 끓는 점 기억해? 아까 선생님이 이거 외우면 좋긴 한데 못 외울 거, 녹는 점 끓는 점으로 구별하시면 좋은데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주는 게 나아? 외우는 게 낫다. 참고로 거기 플로리는 무슨 상태일 것 같니? 오케이. 염소는? 기체. 브로민은? 아까 브로민이 액체인 건 계속 말씀드렸죠. 액체. 아이오딘은? 고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중학교 시험 문제 조금 달라. 고지고대로 물어보지 않아. 계속 응용해줘야 돼. 그 다음에 4번만 하고 조금 마무리하면 자, 4번. 자, 일단 리튬, 플로린, 마그네슘, 염소 나왔는데 한번 주기율표 보고 대답해 보세요. 자, 리튬은 몇 주기 몇 쪽? 주기율표 보고 얘기하십시오. 리튬은 몇 주기 몇 쪽? 아직 이르세요. 2주기 1쪽이겠죠? 자, 2주기 1쪽. 그럼 전자껍질수 얼마? 2개. 1쪽이니까 원자과 전자수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플로리는 2주기 17쪽이야. 익숙하지 않으면 주기율표 보고 대답하면 돼. 2주기 17쪽.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 몇 개? 7개. 전자껍질 수는 2개야.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3주기 2족이죠. 자, 그 원자과 전자수 2개. 전자껍질 수는 3개. 자, 그 다음에 염소 17번. 너무 싫어. 3주기 17족.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 7개. 그 다음에 전자껍질수 3개. 자, 그러면 나오지? 그러면 WXYG, XYG가 나온다고. 한번 이제 해봐. 아까 그래서 몇 주기 몇 쪽까지 외워야 돼요 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쟤는 이거 풀이 할게요. 그러니까 왜 얘로 수능을 보는 거야?
수능을 예로 보네. 아유. 그래서 약간 문과 애들인 경우 예전에는 통과를 하기 싫으면 그냥 1학년 때만 하고 버려. 약간 이랬거든. 근데 문제는 이게 수능 과목이라 버릴 수도 없고. 우리 때랑 똑같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자 가볼까? 리튬, 플로린, 마그네슘, 염소. 자, 그러니까 주기 족. 자, 얘는 몇 주기? 2주기 1족. 그 다음에 얘는 2주기 17족. 자, 그러면은 잠깐만 원자과 전자 쓰고 갈게. 자, 얘는 몇 개? 1개, 얘는 7개. 됐어?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12번 2주기 3주기 미안합니다. 리튬이죠. 3주기 2족. 그리고 원자과 전자 2개. 그러면 얘는 17번 3주기 17족이지. 3주기 17족. 요게 몇 개? 7개 나와야 돼. 됐어? 자, 그러면 지금 기억이랑 그지 같네. 원자과 전자수랑 전자 껍질수까지 이렇게 전자 껍질수랑 이제 원자과 전자수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1, 1인 애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1, 1이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W밖에 없죠? 그러니까 W가 뭐인 거예요? 리튬인 거예요. 얘는 숫자 얼마? 1 나와야 돼. 전자 껍질수랑 원자과 전자수지? 그럼 얘는 좀 지울게. 됐어? 으차. 그 다음에 그러면 저기서 7이 나오는 거 보이네? 그럼 7이려면 기억에 7이 보이지? 7 나오려면 뭐여야 돼? 원자과 전자여야 되지. 다시 요 7이 나오려면 원자과 전자수여야 되거든? 그럼 기억은 뭐여야 돼? 이거 저런. 자, 기억이 무슨 전자여야 돼? 기억이 원자과 전자가 될 수밖에 없지. 모르겠으면 따로 질문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얘는 전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가 일단은 몇 개는 7개가 나야 돼. 2개는 7개가 나야 되는데 7개인 녀석 하나가 2고 7개인 녀석 하나가 얼마요? 3이지.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 어쨌든 G는 누구 아니면 누구야? G 같은 경우에는 미안합니다. 요거는 몇 아니면 몇? 얘는 2 아니면 3인 거고요. 나도 전자 껍질수를 쓸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괜히 헷갈린다. 괜히 이렇게 썼다. 전자 껍질수. 그러면은 얼마가 되냐? 그러면 2주기, 3주기 될 수 있는 게 잠깐만. 전자 껍질수 3개인 녀석, 전자 껍질수 3개인 녀석 중에 그러면은 Y는 뭐 아니면 뭐요? Y는 2 아니면 7 되는 거죠. 그러면 X는요? X가 7인가? 그러면은 다 나오니? 괜히 내가 헷갈린다. 거꾸로 쓸 거 그랬어. 미안합니다. 예. 잘했어. W가 2네. 미안합니다. 그럼 G는 당연히 얼마네? 여기 소문자 Z. 얘는 당연히 3이네. 그치? 그러면은 3, 7이니까 큰 대문자 G가 뭐가 돼? 얘가 염소 나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주기인 친구 얼마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되지. Y는 2, 이 친구가 얼마? 마그네슘. 그 다음에 X는 누구? X는 7. 그래서 요게 이제 플루오린.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요런 문제까지 풀길 원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일단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랑 원자 번호만 외우면 안 된다는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몇 주기 몇 조까지 외우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방학 때 선생님이 그것까지 원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수 틀리면 써놓으면 된다. 뭔 말인지 알겠지?
수일립의 붕탄질사, 플레나마, 알뷸리나, 염화칼 그것을 써놓고 풀면 된다. 이해 갔니? 그래서 20번까지만 외운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그렇게 가면 돼. 너무 어렵게 해서 미안하다. 어쨌든 됐어?